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가 면은 날이죠. 예, 이게 오늘 원문 10번이라고 했는데, 이게 오늘 두 번 할 겁니다. 왜, 두 번째입니다. 왜? 사례 명조가 네 개이기 때문에 두 개 잘랐죠. 장하가 귀호하다라고 해서, 만약 이 호자가 있는 곳은 그리고 이 뒤에 목적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치사로 변해요. 그래서 뭐뭇을이라고 해야 돼요. 뭐뭇이라고 해도 되고요. 정협, 장하가 귀하게 되는 것은 다정하고 협동해야 된다. 유정하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화자는 왜 했냐? 징의에는 정화로 되어 있습니다. 참 징의를 한 그 서라고의 의도는 모르겠는데 판본이 좀 차이 많이 그러니까 판본이 다 2번이 많이 돌아다니는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다니는 것보다. 자, 임시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가 정협자, 그러니까 위아래가 그러니까 이건 천간지지죠. 천간과 지지가 사주에서 천간과 지지가 다정, 유정하고 협조하는 것, 협동하는 것은 협동하는 자는 호상이라고 그러는데 상호가 맞죠, 우리는. 그리고 위호라고 그러는데 호위가 맞고요. 그래서 서로가 호의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천간과 지지가 불반배자, 반대. 그러니까 거역하지 않는 자, 거역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치라고 해서 개위 유정해서 7번째까지는 유정한 걸 설명하시고요. 나머지 여덟 번째서부터는 무정한 거, 협동하지, 서로 도와주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만약에 관성이 쇠했어요. 관이 쇠했을 때, 쇠하고 상관이 왕이에요. 이랬을 때 재성득국. 이럴 때는 재성이 상관의 기운을 빼서 재성이 관성을 도와준다라는 뜻이에요. 좋죠. 관왕제다해요. 이거는 관성과 재성이요 당살했다 그러죠. 모였다. 살과 무리를 이루었으니 일주가 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겁이 득국, 일주가 약해지고 공격을 받으니까요. 비겁이 국을 얻어야 된다. 살중용이네요. 이거는 화살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 때는 재성을 끓여요. 왜? 제극윤을 하니까요. 그럴 때 재성이 어디에? 겁제 자리에 앉았으면 좋다라는 것이에요. 신강살천해요. 이거는 살이 약하다는 뜻이죠. 재성을 반기죠. 이런 때는 재생관에서 그런 때 이제 제자약살이라고 그래요. 이런 건요. 재성이 약한 살을 도와준다. 용신이 결국 살이라는 거예요. 제좌식향이라 해서 재성이 어디에 앉으면 돼요? 식신 자리에 앉으면 돼요. 식신 생재 재생관이 되는 겁니다. 재경겁 중에요. 이거는 군겁쟁제나 똑같은 거예요. 관이 있어서 관성으로서 겁제를 제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관인데요. 어떻게 돼요? 관성이 없어요. 그럴 땐 식상으로서 뭐를 해요? 겁제를 화하면 된다. 그래 식상이 용신이다라는 거예요. 관성이 없으면요. 개위 유정 모두가 유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번서부터 올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8번. 만약 관이 쇠했는데 상관을 만났어요. 그런데 재성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 이건 곧바로 상관이 관성을 깨는 것이죠. 그리고 관왕부이네요. 이건 곧바로 또 관성이 일주를 극하는 거예요. 재성득국했어요. 이건 재성이 관성과 무리를 이루어서 일주를 극하는 겁니다. 살중용이 나는데 이런 때는 재성을 끓이죠. 그런데 재성이 식신 자리에 뜩 앉았어요. 그러면 재성이 힘을 받아서 인성을 극할 거죠. 용신을요. 신앙살경에요. 이런 때는 재성을 반기죠. 제재약사를 해야 되는데
재성이 겁재의 자리에 앉았어요. 안 되죠. 재경겁중에요. 무리를 이루고 재성을 먹자고 덤벼드는데 무식상해요. 그리고 관성이 신령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불협이에요. 이 식상했는데 인성이 당곤했어요. 이건 뭐예요? 식신을 쓰려고 그러는데 인성이 이제 식신을 눌러주는 것이죠. 개위, 불협 모두가 도와주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화는 적천수 징의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사례명조 44번, 45번을 했습니다. 특히 이 44번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철조 선생님은 개수를 쓰고요, 이렇게 유금을 쓴다라고 했어요. 그럼 수금으로 흘러야 되는데 이 대운 좀 보십시오. 수금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금체 화목용조에서 목이용신입니다. 그러면 화목이니까요. 여기까지는 좀 불미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좋을 것이죠. 진대은 빼고요. 그러니 이 사람은 이 사례명조의 주인공은 평생 동안 위험을 밟은 적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대운이 안 좋은데도 뜨거니 재성이 살을 생해서 좋다라고 하면 이 화운 같은 경우는 이거 뭐예요? 모군이 와서 이 유금을 물론 철조 선생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유 궁극을 이루어서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러든 저러든 이 화운에 이 유금이 살아남겠습니까? 인목이 있어갖고 그래서 저는 이 사주는 철조 선생님이 잘못 보셨다라고 분명히 제 책을 쓰는데 어떤 식으로 쓰냐면요, 이 명조를 놓고요, 철조 선생님의 설명은 빼고요, 원문은 빼고요, 그리고 번역한 걸 넣고요, 번역을 넣고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요게 빼는 거예요. 요걸 빼고 요거를 넣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주장하는데 철조님 용신이 잘못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격국론도 정확하게 제가 넣었어요. 그래서 내년이라는 것은 이제 곧 갑진년이죠. 갑진년이 되면 제가 출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냐면 적천수 천미가 사례명조가 512개예요. 그래서 512개니까 이걸 5권으로 만들 겁니다. 사례명조 112개니까 5권으로 나누면 102개 아니면 103개를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페이지 수를 보니까 한 200페이지는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5권 시리즈로 낼 겁니다. 내년쯤 해서 제목도 만들어 놨고요. 거의 100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도 솔직한 얘기로 제가 출판을 장서각에서인가요? 정석 적청수로 해서 1권을 2권으로 딱 펼쳐서 정단주 선생님하고 냈는데 솔직한 얘기로 장서각에서 책 3질인가요? 3질인가 주고 맙디다. 그래서 제가 독립 출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천수 청기노설 적천수 연구소라고 해갖고 출판사를 제가 등록을 하고 제가 직접 독립 출판을 하려고 지금 그 출판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돈이 한 500만 원은 들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한 번 내는데. 일단 그래서 저는 돈이 들더라도 500원 안 들어도 200에서 250, 300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500원 너무 무리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책을 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문이 빠지는 겁니다. 예. 오늘 봅시다. 이게 45번. 그러니까 46번인가요? 아, 6번이네요. 자, 46번 봅시다. 이 사주예요. 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우회 사주 두 개는 좋은 사주고요. 이 사주 46번, 47번은 안 좋은 사주입니다. 예. 안 좋다라는 건 뭐예요? 천간과 지지가 서로 도와주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협이죠. 예, 불협이에요. 자, 봅시다. 갑인 경우 을묘 병자예요. 예, 그럼 이건 화가 강한, 이는 화골리로서 화가 강하다. 목화로다 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목화로 흐르면 수 아니면 수 먼저 찾아야죠. 화가 강하니까요. 그럼 이 수와 금을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쓰진 못하죠. 화체 수금 용조에서 불용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그럼 결국은 이 사주는 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화를 중심으로 해서요. 목, 화 이렇게 해서 토까지 쓰는 사주입니다. 대운을 보십시오. 이 사주 이거 지금 잘 대운이 흐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철조 선생이 이 사주는 안 좋다라고, 왜? 천간과 지지가 서로 도와주질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봅시다. 전록일주예요. 전록이라는 건 이건 묘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지, 자수생지라고 하고요. 요걸 수생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간 간목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좌로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금을 쓴즉 어떻게 해요? 화왕부터 하니 어떻게 돼요? 또 좌우 화지, 화지 앉았죠. 병화를 쓰려고 하니 즉 자충, 물론 씁니다. 쓰기는 목이니까요. 자충거 기왕지라고 해서 위를 충한다라고 해요. 즉 혹 화를 쓴다고 해도 역시 무안던지운, 운이 이렇게 좋은 운으로 흐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운을 벌써 설명을 하시는 거죠. 소위 일패여회, 한 번 망해갖고 마치 회와 같았다, 싹 사라진 거예요. 재앙이라는 건 말씀해요. 불에 타면요 재래도 남아요. 근데 수재, 그러니까 수재라고 하죠. 수에는 싹 쓸어가 버려요.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여회라는 건 재래도 남는데 이 불을 놔고서요 재가 남는데 비까지 내려버리면 이건 싹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엄청 강한 거죠. 지의뢰운에, 여기 의뢰운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한번 의뢰운에 해수가 문제겠군요. 목과 수재가 같이 오는 바람에 마침내 걸개, 뭐죠? 이건 걸개라는 건 거지. 요즘으로 얘기하면 노숙자가 된 것이죠. 안 된 사주입니다. 걸개가 됐네요. 제가 뭐라고 했겠죠. 이 명절은 화세와 목세의 대세다. 철천님의 중화용신론에 이 강한 화기를 재화, 설하는 오행을 용신으로 찾아 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중지자 이 명제의 용신을 어떻게 찾아 정했을까? 일단 명제의 대세, 화기를 제하는 수기를 찾으니 시지의 자수와 월간의 경금이 있어 이것을 용신으로 정하라 했으나 불여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오행지수법으로도 규명해야죠. 그래서 오행지수법은 화 5.8이에요. 목 4.9, 목화가 강하죠. 그런 바람에 이 수가 2.0이에요. 저같이 시지에 있어도요. 그래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화체 수금용조이나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상관격이고요. 상관이면 우선 재에서 쓰라라고 했으니까 용신이 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운이 수로 흘러서 좋아야 되는데, 금수로 흘러서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덕궁론은 좀 한 단계 진화해서 좀 아직 덜 진화된 사주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진화가 덜 됐습니다. 자, 봅시다. 이
6번을 볼게요. 요 사주가 46번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십시오. 네, 화체 수급 용도에서 불가하다라고 했어요. 네, 불가합니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용신으로 잡은 거죠. 지금 을목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해수가 들어오는 바람에 인호 화국을 이룬 걸 끄네요. 거지가 된 경우죠. 갑술대운도 괜찮아요. 그런데 갑술대운도 괜찮죠. 을해대운, 해자 이런 운은 안 좋습니다. 좋지 않아요. 오히려 해운보다 자운이 더 안 좋죠. 천간으로 화가 들어와도 좋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절각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예. 47번 봅시다. 참, 이건 은걸럭이에요. 그러니까 목체죠, 뭐, 은걸럭이니까. 네. 먹이체죠. 조금만 더 올립시다. 네. 이건 용신부터 잡네요. 기토, 지재, 재성이에요. 훈급정제 일어나죠. 이렇게 해서 통건 제축. 그러나 이 묘목이 있어서 뿌리를 못 내립니다. tuk로구 5화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고, 마치 일주와 재성이 병왕, 같이 왕한 것 같은데 굳이 알지 못합니다. 기토의 재는 비견이 겁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토의 재는 묘목이 극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화식신은요, 해수가 극지했다라는 것이죠. 임수, 개지, 임수가 또 덮고 있고요. 없다는 거예요. 끝내는 인화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침내라고 해도 되고요. 소위 상하가 무정야, 위아래가 정이 없다라는 것이죠. 짚고 내리고 올리고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소위 무정야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더 올릴까요? 그래도 안 되네요. 밑에가 좀 잘리네요. 더 마지막 철조 선생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초봉, 무인 정축은 괜찮아요. 재봉 생조하는 바람에 유업이 파풍, 잠옷 파자예요. 잠옷 풍요했다라는 거예요. 1급 병자대원이 되면 충고 5하고요. 1베이진 한번 망한 것이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을해운에요. 처자 구매라고 해서요. 이건 또 자식하고 마누하고 자식을 어떻게 팔아먹을 수가 있나 봐요. 삭발위승, 머리 깎고 중에 됐죠. 참 철저 선생님은 참 중에 대해서는 아주 스님에 대해서 마지막 단계로 이 속세를 떠나는 걸 요즘은 뭐 내 뜻이 있어서 속세를 떠난다고 하는데 이 철저 선생은 승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살면서 현세에서의 마지막 코스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또한 불수천교, 깨끗한 규칙을 지키지를 못해서 내쫓겼나 봐요. 동화이사 얼어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합해서 차양조지 관지 이 두 사주를 보니 즉 상하지정이 정역한 것이 더불어 불협이다. 그러니 부기빈천은 따른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어디에 따르느냐 판단하기를 수판 마지막 제가 올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판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천연지차로 판단이 된다. 즉 차 증험냐라고 해서 이거로부터 증험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아래가 서로 통하는 뭐가 천간과 지지가 서로 통하는 뭐가 있어야 됩니다. 있지 않으면 절대 사주가 좋을 수가 없죠.
철저님의 설득력 있는 설명이다. 이 명조는요, 일주 을목이 분기가 계절인 3월에 태어나서 가하다. 그것을 뭐 그렇죠. 예. 화토가 용신이에요. 예. 그러나 용신을 잡아놓고도 천간했던 용신이 뿌리가 없으면 안 되고요. 예. 의뢰대운에 끝난 거죠. 이 같은 자체의 기구시 포진해 있어요. 예. 그래서 대운이라도 기구시를 제거하는 운으로 흘렀으면 이 지경이 되진 않는데요. 예. 목이 6.3이에요. 목체, 금토영지에서 금불령이에요. 그래서 토화오행이 용의신이 되죠. 예, 맞습니다. 토가 용신입니다. 이 사주는요. 네, 이 사주입니다. 토가 용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축진토 용신이에요. 그러니까 축진토 용신이니까 이 사주가요. 이 수기운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해서 이거 지금 퍼렇게 나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축진토만 용신이 아니라 이게 솔직히 관토래도 철조 선생님은 이 기토를 용신으로 잡으셨어요. 예, 기토를 용신으로 잡으셨는데 지금 이렇게 파랗게 좀 나온 것은 일단 이 사주는 목이체니까요. 이 수운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목이 채니까요. 프로그램에서 조금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셔야 돼요. 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예. 저는 이 프로그램보다 철조 선생님이 설명하신 것을 따르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상하 정협 한 것은 했는데 그러면 상하 다음에 뭘까요? 좌우가 되겠죠. 예, 좌우가 있어서 기호 동지 같은 뜻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실 겁니다. 예,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